예, 반갑습니다. 2027년입니다. 예, 7월, 오늘이 28일이죠. 예, 29일, 죄송합니다. 29일이죠. 자, 7월 29일, 우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거 다 각설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이 시장에, 주식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어제 뭐 대략 뭐 7%에 육박하는 6.83%가 오르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유는요. 뻔합니다. 뭐 뉴스에 다 보도가 되었으니까. 그죠? 22조 7,648억 정도의 그 정도의 규모로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이 파운드리는 뭐냐면 주문자가 이 설계 도면을 가져옵니다. 예, 설계를 해서 가져오면, 뭐 도면이라기보다는 설계를 해서 가져오면 그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죠. 이게 파운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파운드리의 최강자는 대만의 TSMC죠. 예,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적자, 뭐 이건 뭐 뚜렷하게 나오진 않죠.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는 뭐 사업부별로 적자, 흑자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굉장히 삼성전자가 뭐 독일 공장이라든지 미국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보안 유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2조 7,648억이 뭐 올해 한 해에 이렇게 납품이 되는 게 아니고요. 2033년 연말까지 이렇게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2025년이면 대략 8년 동안 납품하는 게 22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1년간 매출액이 300조가 넘는데 그 8년으로 나누면 대략 뭐 해봐야 얼마 2.5조? 1년에 2.5조 정도밖에 매출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작다. 근데 무슨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7%에 육박하는 주가가 올랐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우리가 뭐 8년을 나눈다 그러면 2.5조 뭐 또는 뭐 3조 원, 1년에 3조 원 정도 대략 매출에 가산되어서 이익을 늘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죠. 왜 그러냐면 자, 테슬라에 납품을 합니다. 오랫동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죠. 예, TSMC가 엄청난 점유율을 이끌면서 삼성전자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뒤처졌죠. 근데 지금 이 테슬라하고의 계약이 말이죠. 이제는 주가 상승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 이런 거죠.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밝혔습니다. 오늘 또 밝혔어요. 뭐냐면 이 22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계약을 한 것은 뭐 1차적인 것이지 차후에 추가 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을 하려도 자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업을 이제 개시하기 전에 어떤 자본을 확충을 하고 자본으로 어떤 건물도 공장도 구입을 하고 그저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듯이 이제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촉매제 역할을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투자를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요 제가 2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뭐 제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바야흐로 1위 기업이에요. 근데 이러한 1위 기업을 의심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믿지 못하면 어느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큰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HBM3라든지 3E죠. HBM3E 그리고 HBM4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더욱더 고도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물론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야 되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믿음이 삼성이 왜 삼성하겠습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해 놓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건 좀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 제가 분명히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혹시 제가 뭐 유튜브 예전에 뭐 말했던 유튜브를 띄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꼭 홍보 같은데, 예, 그런 건 하지 말고.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예, 76,600원, 오늘 76,600원이죠. 예, 76,600원에서, 오전에는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오후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삼성전자가 어쨌든 대한민국 1위 기업이고 HBM3, 그리고요, 파운드리. 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그것만 제품을 판매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자제품도 있고요. 당연히, 그죠? 모바일, 그죠? 갤럭시. 이런 시리즈들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다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나름 욕심을 좀 부렸던 적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설계를 하고요.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는 제조를 하죠. 그죠? 예, 그런 시스템을, 예, 밟아가는데요. 삼성전자는 설계 부분, 아무래도 제조를 하려면은 설계 부분을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기술이 자꾸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설계, 그리고 소재, 제조까지, 모든 공정을 다, 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자, 근데 아무래도 조금 사업을 다각화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연구 파트가 조금 많다 보니까 한쪽에서 매출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이제 사업부가 좀 부족했던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사업부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이제 각 사업부마다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매출의 증가와 이익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보통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해 연초, 그러니까 2월 3월에만 하더라도 말이죠, 삼성전자 목표 가격이 53,000원, 그 다음에 56,000원, 그 다음 57,000원. 자, 저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특정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정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각종 매체에서, 그리고 뭐 이 정권사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은요, 저는 정말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5만원 되면 5만 뭐 2천원이 목표가가 되고, 52,000원 올라오면, 근사치에 올라오면 54,000원 목표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만원 올리고, 62,000원 올리고, 오를 때마다 목표가를 올리고, 떨어지면은 하향 조정하고. 예, 여러분들,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요,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방송을 하는 데는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76,600원이에요. 목표가는요, 오늘 73,000원요. 저 73,000원이 다 달한다고 하면 75,000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표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대표님 그런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예,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성 전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와 D램, 그죠? 그리고 그 각종 뭐 다른 사업부에서 구성되는, 매출을 구성하는 사업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그 노무라 증권이죠. 일본의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뭐 지금 이제 12만원까지, 예, 상승을 시켜서, 예,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금액이 더욱더 정확도가 높지 않나, 올린다고 해서 그냥 틱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고 해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노무라 증권에서는 12만원까지를, 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 중에서 한 곳이 어딘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91,18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각종 대체적인 이렇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75,000원 또 이 정도로 지금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목표가는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설정을 위로 올리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낚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은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지금 가격보다는 5% 정도 오른다. 그래서 73,000원에서 75,000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좀 목표가가 다르긴 합니다. 자, 그건 추후에 나중에, 예, 말미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주요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뭡니까, 여러분들? HBM3E입니다. 예,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그 차세대, 예, 메모리 반도체는 AI 서버의 뭐가 됩니까? 핵심 부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대중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원래 메모리 반도체에 아주 강한 기술력을 보유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조금 SK 하이닉스의 역전을 당하면서 조금 씁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입니까? 대한민국 1위 기업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우리 테슬라 말고도요, 예, 엔비디아라든지 AMD하고 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AI 서버용 D램하고요, AI 연산용 SSD가 수요가 굉장히 지금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주문 생산 방식인 파운드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파운드리가 조금 성장을 조금 해주기만 한다면 삼성전자는 충분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예, 파운드리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TSMC에 비해서 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이런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게이트올 어라운드라고 있습니다. GAA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죠. 지금 뭐 퀄컴이라든지 테슬라 뭐 등의 스타트업들 기업들도요, 칩 수요 증가가 굉장히 삼성전자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이번에 테슬라와 계약을 했던 부분은요, 차량용 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 그 옴니 버전과도 경쟁 중에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인데요. 이 테슬라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추후에 전기차의 필요로 한 자율주행 등에 더욱더 고도화되는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제품의 구성을 일부 해서 기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테슬라가 원하는 그런 기능에 원활한 어떠한 시스템을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를 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번 테슬라와의 납품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납품이 원활하게 계속 아주 제품의 질이 좋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테슬라와의 계약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테슬라와의 계약 납품하는 것을 다른 기업들도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이 다변화가 되면서, 그죠? 납품하는 기업이 다변화가 되는 그런 기능, 역할도 하겠지만은, 효과도 보겠지만, 그 제품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삼성전자 자체에서 파운드리 기술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직접 제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기술은 그걸 제조를 하면서 또 기술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청중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은요,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요, 공부가 됩니다. 굉장히 공부가 되거든요. 그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지고요. 이번 테슬라와의 또 거래 계약이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테슬라도 자율주행입니다.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반도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반도체의 형태와 로봇 바이오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로, 그죠? 로봇 사업, 그죠? 보행 로봇, 그죠?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그리고 물류 로봇, 그리고 생산 라인 로봇. 이 진입에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 신호탄, 상승의 신호탄을, 수주의 신호탄을 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삼성 바이오피스입니까? 그 바이오시밀러죠. 바이오시밀러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실적을 창출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ESG 친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지금 크게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ESG 친환경 기술 투자에도 굉장히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있죠. 물론 언론이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번처럼 테슬라와의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매출에 기인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부활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사업 다각화, 그리고 기술 개발에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호탄이 되었는데,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죠? 예, HBM이라든지 D램, 그죠? 그러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더욱더 시장에
지금 현재는 좀 저조한 그런 상태지만 충분히 매출 상승을 기인할 수가 있고요. 파운드리는 당연한 거고요. 이번 뭐 테슬라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전장사업도 하죠, 그죠? 그래서 전기차, 이 전장산업과 전기차가 시장 동반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폴더블 폰이라든지 AI 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은 꾸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수익성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사업도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ESG 분야에 대해서도 이 장기적인 성장을 해야 되죠. 그죠? 일시적으로 잠시 매출을 띡 끌어올렸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도태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번 뛰어든 이러한 사업에서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배당금이 1년에 대략 한 1440원대 정도 나오죠. 예.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이 배당금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 건 사실인데 말이죠.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고도의 성장을 한다 그러면 뭐 특별 배당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기존에 지급하는 배당금도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테슬라와의 계약은 첫 번째 어떤 그런 신호탄이다, 상승을 할 것이라는 예고탄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더욱더 삼성전자가 물론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탄을 날렸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단순한 어떤 뭐 테슬라와의 계약을 한번 한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굉장히 오산이다. 제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삼성전자 다 주주님들이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적게는 53,000원, 51,000원, 그죠? 많게는 뭐 6만원 초반에 이렇게 매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지금, 그렇죠. 지금 76,000원이지만 주가가 다시금 뭐 훅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어쨌든, 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충분히 뭐 지지선은 대략 한 65,000원대는 버티지 않겠나, 이제는 그렇게 봐집니다.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수익을 잃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포지션은 장기 투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다른 계좌를 통해서 단기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장기 투자의 어떤 프레임을 짜놓은 계좌에서는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단기 투자는 또 뭐 추가로 좀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계좌를 운영하시기를 제가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8년 동안 납품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떤 또 다른 계약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에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파운드리 사업부가요, 미운 오리로 여겨졌어요. 근데 이 파운드리가 이 테슬라와의 계약을 함으로써, 그죠? 굉장히 공룡업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의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어쨌든 부활의 신호탄을 날렸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파운드리 공장을 다시 설립한 게 바로 미국의 텍사스지 않습니까? 테일러팹, 그죠? 반도체 제조 시설에 이제는 활기도 불어넣을 수가 있고 고정비를 충분히 이제는 메꿔 나가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관세 부분이잖아요. 이 반도체 시장의 관세,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관세 부분도 잘 좀 해결이 되어서 더더욱더 탄력을, 그죠?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 되면 뭐 75,000원까지는 순식간에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지 않겠나, 한 달 내로, 그죠? 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하고 잘 이루어지면 뭐 퀄컴이라든지 그런 기타, 그죠?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매출을 다각화하고요, 계약을 따내는,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칩이 뭐 AI4가 있고요, AI5가 있고 AI6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AI4는
그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예, AI4 칩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AI5는 대만 TSMC가 제조하기로 벌써 약정이 끝났거든요. 예, AI5는요. AI4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생산을 해서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AI5 다음 세대 AI5가 그렇죠. TSMC한테 거의 뺏겼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략적으로 AI6 칩을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췄는데 드디어 AI6가 예, 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TSMC는 또 AI7이라든지 A를 또 준비할 수 있겠죠. 예, 계속적으로 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AI6가요,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AI6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AI 칩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의 기능을 도맡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은 자율주행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군을 형성하는 부분에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차에서나 기아차에서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거의 보면 반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현재까지는 떨어져 있는데 뭐 더불어서 우리나라 현대차도 완전 자율주행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는 현대차에도 또 납품을 하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의 기능을 맡는 그런 반도체 칩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로봇 사업에도 거의 유사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사업이 특히 휴머노이드 그 옵티머스입니까? 예,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에도 충분히 그 반도체 칩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으니까 제가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SNS에 글을 올려줌으로써 이 주가가 급등하는, 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뭐 테슬라의 기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제품의 어떤 효율성과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 더욱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예, 그런데 말이죠. 삼성전자의 어떤 또 호재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전에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 그죠? 대표적 산업 정책인 뭐였죠? 반도체 지원법이었죠. 그죠? 이른바 칩스법이라는 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칩스법은 그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의 뭐 어떤 생산, 중국과 관련성이 있는데 몇 프로 이상은 5% 정도인가요? 그 이상은 생산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칩스법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텍사스에 삼성전자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중국에는 납품이 5% 이내일 것, 이러한 각종의 제한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칩스법을 통과시켜서 최대 그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또 받는 그런 시스템도 아직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는 텍사스 공장에 막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돌아가는데 뭐 거진다, 그죠? 예, 지금 현재 테슬라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미국 내에 납품을 하니까 충분히 칩스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2차적인 그런 또 그죠? 또 좋은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반도체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가 또는 생산 확대가 있어야만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할 건데요. 이 칩스법에 걸려버렸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생산량을 5% 이상 늘릴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칩스법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시절에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서 삼성전자는 그런 어떤 혜택을 본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이 칩스법의 30억 달러의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에는 받았습니다.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장을, 그죠? 공장을 설립을 할 때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았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 칩스법이 어떻게 보면 걸려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칩스법이 삼성전자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은 확실한 미국의 우호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칩스법도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예, 이렇게 호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주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는요, 제가 먼저 이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래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2조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그건 8년 치지 않느냐, 그건 뭐 밋밋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그건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제가 한번 화면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예, 제가, 예, 한번 화면을 띄워서 한번 보죠.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은, 자, 볼게요. 지금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당순이익인 EPS가 구해집니다. 그죠? 자, 근데 미래에 우리가 예측하는 당기순이익, 그죠? 미래에 예측하는 당기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미래에 예측이 되는 EPS가 구해질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당기순이익 1억이 나왔을 때 주식수 만주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EPS가 10,000원이 되겠죠? 자, 근데 미래에 말이죠, 미래의 당기순이익이 이러한 수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계약을 통해서 2억 원이 되었다.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그럼 주식수를 나누면 EPS가 20,000원으로 증가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워린 버핏식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주가가 10만원일 때 EPS는 10,000원이라면, 그죠? 지금 현재 EPS죠. 그죠? 요 위에 있는 요 EPS입니다. 10,000원이라면, 퍼는 10이 나옵니다. 10이 나오죠. 자, 그런데, 미래에, 그죠? 미래에, 제가 이거를,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원인데, 똑같이, EPS가 20,000원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퍼는 5 정도로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죠? 월등히 떨어지죠. 그러면 그만큼 뭐가 됩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요. 실적이 재무제표에 반영도 되지 않고요. 실적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런 계약을 통해서 어쨌든 실적이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EPS가 올라가니까, 주당 당기순이익은 올라가니까 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평가가 되니까 주가는 10만원이 아니고요, 퍼가 10이라는 그죠? 10이라는 어떤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그죠?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 되어야 EPS 2만원을 나누면 퍼가 10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럼 그때 가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런 기대감으로 미리 주식을 사놔야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왜 그 밋밋한데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오산을 가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다 올라가서 그때서야 투자할 겁니까? 실적 나올 때? 주식은 선반영이라고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나 오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가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표 가격이 5만원이다, 53,000원이다, 55,000원이다, 55,000원 되면 57,000원이다, 57,000원 되면 또 59,000원이다, 이런 식의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차라리 노무라 정권처럼 12만원, 자기가 어떤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보고 이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 주가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노무라 정권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저항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항선을 만들어 보면, 그죠? 예, 저항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예, 저항선은요, 뭐 메모를 하셔도 되겠는데, 72,500원대, 예, 72,500원대. 자, 이 라인대가 일단 1차 저항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항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일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2차 저항선이 75,000원 정도, 75,400원 정도 됩니다. 1차 저항선은 72,500원이고요. 2차 저항은 75,4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기는 목표가가 아닙니다. 저항선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대략입니다. 대략 83,100원 정도가 3차 저항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4차는요 대략 한 96,700원이 여기에서는 화면에 뭐 나오진 않는데 96,700원 정도가 4차 저항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대표님 저항선을 한번,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항선을 한번 좀 그런데도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항선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저항선이라는 것은, 자, 저항선이 자, 이렇게 꺼져 있고, 또는 뭐 여기도 저항선이다. 자, 이게 저항선이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자, 만약에 올랐어요. 그죠? 자, 오를 때 요 자리에 와서, 자, 이 저항선에 와서는 밑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조금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한번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일으키고, 이게 기간 조정이죠. 그죠?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돌리는 구간이 나오든지, 아니면 잠시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든지, 이게 바로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돌리는 구간이 나오면 기간 조정이고요. 주가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은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나오는 금액이, 그럼 그때는 아무래도 매물대가 조금 형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가격대가 72,500원이고요. 1차가, 2차가 75,400원이 저항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83,100원.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얼만큼 세게 뚫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힘이 세면은 한 방에 뚫고 나가겠죠. 그죠? 힘이 세면은 한 방에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 방에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어떤 기관들이 강한 매수세로 들어오게 되면 뭐 한 방에 뚫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한 방에 뚫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75,000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욕심을 내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90,000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차후에는 뭐 106,200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 가격은 90,000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0,000원 정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90,000원이라고 하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 될 것이다, 그래 됐으면 좋겠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90,000원대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사상 최고가는 나오겠죠. 거의 사상 최고가는 나오겠지만, 이번 시장에 이번의 어떤 HBM3E라든지 HBM4, 그리고 파운드리의 어떤 신호탄을 날렸고, 그리고 각종 모바일이나 로봇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 우주항공도 기다리고 있고, 어디든지 반도체가 고도화되어 있는 제품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경쟁업체가 많긴 하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설계, 소재, 제조까지 다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 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외에는 없다니까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다각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지 기술 개발, 그리고 어떤 상품의 어떤 실효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조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뭐 심하면은 뭐 15만원대도 돌파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용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투자를 하는 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단기 투자 조정을 받을 때 일부 들어가서 단기 투자도 하고 싶다, 지금은 아닌 때에서는 단기 투자를 해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일부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른 계좌로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은 일단 기존에 장기 매수를 한 그런 어떤 증권 계좌에서 운용을 하고 계실 건데, 예, 그 계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장 유용한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